역경 22. 산화비 embellishment civility 상왈 산하유화비 군자이명서정 무감저록 산 아래 불이 타고 있어. 불빛이 산 전체의 모습을 찬란하게 비추고 있는 형상이 빛괴이다. 그러나 이 찬란한 산의 모습은 어디까지나 천문이지 인문이 아니다. 천문은 하늘의 질서, 인문은 인간이 창조한 질서. 이에 군자는 이 괴를 본받아 모든 정사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산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인간 세상을 찬란하게 만든다. 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진실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 빛괴와 같이 위대한 정치를 행하는 사람은 서정의 건실한 모습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함부로 옥사를 일으키지 않는다. 괴사, 비, 형, 소, 리유, 소왕. 비는 문명의 질서를 형성하는 수식이다. 비. 질서를 창조하는 작업을 위해 우리는 하느님과 소통해야 한다. 형. 제사를 지내라. 그러나 수식은 작을수록 좋다. 소. 문명의 모험을 감행하는데 유소왕 리가 있다. 효사 초구 비기지 사거이도 초구는 강의한 덕성을 지닌 무위의 군자이지만 현명 학계리 밝음의 덕성을 지님 현명하며 자기가 최하위에 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여기 비기지는 문자 그대로는 발꿈치를 장식한다 이지만 그 뜻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깨끗하게 가꾼다는 뜻이다. 발꿈치는 걸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걷는다는 뜻은 행동한다는 뜻과 상통한다. 인생의 역정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뜻이다. 이 군자에게 부귀한 자가 마차를 선물할 수도 있고 또 지나가는 자가 마차를 권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군자는 빨리 편하게 갈 수 있는 마차를 타는 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두 발로 천천히 걸어서 간다. 사거이도 유기, 비기수 유기는 학계의 중심이며 중정을 얻고 있다. 유기는 실제로 빛계의 주효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유기는 상괴와 응하지 않는다. 구삼도 마찬가지다. 유기와 유고는 같은 음효, 구삼과 상구는 같은 양효, 상하의 감흥이 없다. 유기는 바로 위의 구삼과 감흥할 수밖에 없다. 비의 관계. 그런데 구삼의 형상을 보면 구삼으로부터 4개의 효의 모습이 턱의 모습이다. 구삼은 아래턱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유기는 아래턱에 붙은 수염이 된다. 유기는 자기의 모습인 수염을 아름답게 수식한다. 비기수. 그러나 수식은 수식일 뿐 독자적인 실질이 없다. 구삼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문명의 장식도 마찬가지다. 천지대자연의 실질적 바탕 위에서만 그 아름다움을 발현하는 것이다. 구삼, 비여, 유여, 영정, 길. 구삼은 문명의 성대함의 극치에 처해 있다.
리께의 상이이며 양효로서 실질을 확보하고 있으며 아래 위로 음효로 둘러싸여 있다. 음효는 양효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구 3은 비, 장식의 아름다운 극치이다. 그 모습이 성대하고 비여, 윤기가 흐른다. 유여. 그러나 수식은 존재의 본질이 아니다. 수식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아름다움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양의 하느님은 구3에게 말한다. 구원한 주제를 향해 점을 쳐라. 영정. 그래야 길한 결과를 얻으리라. 육사. 비여 파여. 백마하녀. 비구. 홍구. 육사는 하학계인 리께를 벗어났고 이것은 문명의 꾸밈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명의 수식에서 벗어난 질박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는 희다이다. 육사의 수식한 모습이 비여, 파여 하다. 파여는 노인의 깨끗한 백발의 흰색. 백마가 흰 갈기털을 휘날리며 새가 날듯이 달려간다. 백마하녀. 누구에게? 수레를 주어도 거부하고 맨발로 걷는 무관의 현자, 초구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백마를 휘날리며 달려오는 이 여인은 결코 도둑질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비구. 좋은 배필로서 가고 있는 것이다. 홍구. 6.5. 비우구원. 속백 잔잔. 린. 종길. 6.5는 외께의 중. 음유한 천자이다. 6.5는 비께의 본래적 정신을 구현하는 위대한 군주이다. 허식보다 실질을 숭상한다. 6.5는 유기와 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문명의 낭비로서 떠난 은퇴의 현자, 아주 질수하게 살고 있는 살림의 처사인 상구 도움을 청하려 한다. 그래서 자기의 성곽 밖에 있는 질수한 별궁인 구원의 별장으로 그를 청하여 초빙의 예를 행한다. 비우구원. 예속은 일속의 비단. 예속은 일속의 비단, 잔잔한 것이다. 속백 잔잔. 비단.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째째하다고 린하다고 투덜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명의 전환은 이러한 검약의 예로부터 이루어진다. 끝내 사람들은 이 왕의 노력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길하다. 상구, 백비, 무구. 문명의 극점은 문명의 수식을 무화시키는 것이다. 백비. 극점은 반점이요, 환점이요, 귀점이요, 복점이다. 꾸밈의 극치는 꾸밈이 없는 것이다. 백비로 돌아갈 때만이 허물이 없다. 무구. 23. 산지박. 필링 오프. 컬랩스. 상왈. 산부어지. 박. 상이 후하. 안택. 산이 즉 간이, 땅 즉 곤에 간신히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이 밖의 모습이다. 산이 땅에 간신히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이 밖의 모습이다. 땅 위에 우뚝 당당히 솟아야 할 산이 비실비실 짜부러져 있는 것은 산의 속을 다 갉아먹어 실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여기 처음으로 주어를 군자, 선왕, 대인, 후를 쓰지 않고 그냥 상이라고
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후 목적어인 하와 대비하는 상대 개념으로 상의 모든 상징적 의미를 담아 주어로 쓴 것이다. 기발하다 할 것이다. 이 밖의 형상을 볼 줄 안다면 사회의 상층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층을 형성하는 인민을 평소에 후하게 살찌게 내용이 실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삶의 세계가 안정적 기반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삶의 세계 레벤스벨트. 택. 박의 상을 본받아 상은 평소에 하를 후하게 대하라. 그래야만 그대의 택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괴사. 박. 분리 유유왕. 밖에는 진실로 박탈되고 있는 위태로운 형극이다. 그럼에도 강인한 양효가 꼭대기에서 버티고 있으니 대견하다 할 것이다. 소인이 극성하여 군자가 공공한 시기에는 언어를 신중히 선택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숨겨야 한다. 적극적으로 모험을 감행할 카이로스가 아니다. 모험을 강행하는데 리가 없다. 분리유유왕. 효사, 초육, 박상이족, 멸, 정, 흉. 전체적으로 음이 성장하여 양, 즉 군자, 양이 박탈되어가는 밖의 첫 단계. 초육은 위가 정하지 못하다. 초육이 눕는 침상의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 박상이족. 음의 세력이 침대의 다리, 대인의 세력을 상징하는 침대의 다리를 갉아먹고 있는 것이다. 군자가 소인에게 밀려 능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멸.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하느님께 묻는다. 정. 그러나 대답은 흉하다. 양, 효. 군자들의 앞날이 박지를 못하다는 뜻이다. 유기. 박상이변. 멸, 정, 흉. 음효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박탈은 도수를 더해가고 있다. 침상을 박탈하는 것이 그 동체에 이른다. 박상이변. 멸시를 당하는 가운데 점을 친다. 흉운이다. 박탈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욕삼. 박지, 무구. 박괴는 초부터 옥까지 모두 음효이다. 다시 말해서 다섯 개의 음효가 하나의 양을 박락시키려 하고 있다. 이러한 소인의 합세 와중에도 항상 양심 세력은 있다. 이 다섯 개의 음효 중에서 유일하게 상구와 응하는 효가 바로 이 육삼의 음효이다. 나머지는 모두가 음길이라서 응이 없다. 박지는 침상이라는 목적어가 없다. 박지는 음효의 패거리로부터 박탈된다. 즉 벗어난다는 의미이다. 양심 세력의 결단을 상징한다. 육삼은 음효 그룹에서 벗어남으로써 허물을 면한다. 육사. 박상이부, 흉. 음에 의한 박탈이 더 심화되고 있다. 아마도 괴 전체를 통해 육사의 정황이 가장 박탈이 심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역의 순환의 논리를 전제로 할 때 육오로부터는 이미 양의 세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직선적인 아포칼립스는 역에는 없다. 침대의 박탈이 요로 사용되는 동물의 가죽에 미친다. 박상이부. 위기가 절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흉하다. 멸, 정, 흉이라 말하지 않고 곧바로 흉이라 하였다. 유고, 관어, 이궁, 인총, 무분리. 유고는 보통 군주 자리이지만 여기서는 다섯 음효 한 패거리 속에 종속되는 자리이니
왕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밖에서 군주는 상구이다. 왕후는 명태꾸러미에 고기들을 꿰듯이 관어, 궁인들 5음효, 궁인들을 통솔하여 그들로 하여금 상구 총애를 받도록 한다. 이궁인총, 소인들을 규합하여 선업에 종사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상징하고 있다. 이러한 6, 5 행위는 이롭지 아니할 바가 없다. 무분리. 상구, 석과불식, 군자득여, 소인방녀. 상구는 나무 꼭대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홀로 버티고 있는 커다란 과일과도 같다. 이 석과는 결코 맥힐 수 없다. 석과불식. 상구는 박탈의 극치요, 음의 극성이요, 혼란의 극한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민중은 태평으로 복귀를 갈망한다. 소인이 바로하는 가운데 고독하게 살아남은 높은 인격의 현자. 그 존재의 명망은 후진을 흥기시키고 난세를 다시 치서로 환원시키는 잠재력이 된다. 민중은 상구를 추대하여 그를 리더로 써보신다. 군자는 수레를 얻는다라는 표현의 본의이다. 반면 소인들은 외롭게 남아있는 상구 군자마저 방락시키려고 발악을 한다. 그것은 결국 자기 존재의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꼴이 되고 만다. 소인들이 살고 있는 지붕이 박탈되고 만다. 소인 방녀. 그들을 보호해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24. 지뢰복, returning, 엘랑비탈. 상활, 내죄지중, 복. 선왕이 지일폐관, 상여불행, 후불성방. 우레가 땅속에 있고 양의 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미묘한 때를 나타내는 괴가 바로 복계이다. 선왕은 이 복계의 형상을 본받아 양의 기운이 미묘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동지의 날에는, 해가 가장 짧은 날인 동지의 날에는 양기를 조용하게 기를 필요가 있으므로 사방의 관문을 닫아버리고 상인이나 여행객이 다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군주들도 지방을 순시하며 민정을 살피는 정무를 행하지 않고 조용히 쉰다. 양을 안정시켜야 할 때에 앞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괴사, 복, 형, 출입, 무질, 북내, 무구, 반복, 기도, 7일 내복, 리유, 유왕. 돌아오고 있다. 복. 돌아옴을 찬양하여라. 하느님께 제사를 올리자. 형. 숨어있던 생명이 밖으로 나와. 출. 순음의 세계로 들어와. 입. 성장하는데 병이 없다. 무질. 친구들도 같이 온다. 북내. 뭔 허물이 있으랴. 무구. 복계는 그 도를 되살려 회복시킨다. 반복, 기도. 생명이 돌아오는데 일에 걸린다. 7일 내복. 생명의 봄이 피어나고 있다. 여행을 떠나자. 모험을 감행하는데 이로움이 있다. 이유, 유왕. 효사, 초구, 불원복, 무지회, 원길. 초구는 시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도를 해도 잘못되지 않는다. 항상 원점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면 미약하지만 군자의 대세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반선의 힘은 막강하다. 반선은 선으로 되돌아옴. 머지않아 회복되리라. 불원복. 후회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후회. 지. 무지회. 크게 길하다. 원길. 유기, 휴복, 길. 이 복계에
양효란, 초구밖에 없다. 나머지 효는 모두 음효. 이 유기의 음효는 중정을 얻고 있다. 그러나 상계와 응은 없다. 중정의 유기가 갈 곳이란 강력한 의지를 지닌 강렬한 의지를 지닌 초구밖에 없다. 유기가 초구에게 가는 길은 아름답다. 아름답게 돌아가니 휴복, 길할 수밖에 없다. 63. 빈복, 려, 무구. 63은 진께의 최상위, 동의 성격이 있다. 복계는 복이라는 특성의 규정성 속에 있다. 63은 부중부정하고 경거망동하는 성격이 있다. 3은 원래 불안정한 자리이다. 이 궤 전체의 주효는 초구이다. 63도 초구에게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63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빈, 돌아간다. 빈복. 그 과정에서 위태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려. 그러나 결국은 허물이 없다. 무구. 64. 중행, 독복. 궤 전체에서 64만이 홀로 초구에 응한다. 64는 본질적으로 군자의 길에 끌리는 바가 있는 것이다. 중행은 중도를 의미한다. 음의 무리와 어울려 깊숙이 음의 길에 들어와 있다. 그는 도중에 갑자기 홀로 어려운 선택을 한다. 음의 길을 벗어나 정도의 길로 복귀하는 것이다. 선의 실천을 위해 나 혼자 간다. 독복. 용감한 자기부정, 과감한 선의 결단이다. 유고, 돈복, 무회. 유고는 상괴의 중이며 존위에 있다. 유고는 육사처럼 초구와 응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유기에게 갈 수는 없다. 상괴 고는 순의 덕성이 있다. 중용과 유순의 존엄한 자로서 홀로 스스로 노력에 의하여 복을 행하여야 한다. 그것은 참으로 난감하고 독실한 과정이다. 유고는 독실하게 정도로 돌아간다. 돈복. 돈복하니 후회를 남기지 않는다. 무회. 상육, 미복, 흉, 유재생, 용행사, 종류대패, 이기국군, 흉. 지후 10년 불극정. 복계의 최후. 상육은 음효로서 판단력이 없는 대대한 인간이며 화학룡처럼 실수를 많이 저지른다. 하학계와 응의 관계가 없고 비의 친구도 없다. 초구 강명한 군자는 너무 멀리 있어 복의 실마리를 가늠할 수 없다.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미혹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요약하고 암무한 상륙에게는 흉음만 있을 뿐이다. 외부로부터 재난, 내부로부터 재생이 잇따른다. 유재생. 군사를 일으키는 바보짓까지 한다. 용행사. 결국 대패를 하고 만다. 종유대패. 군주가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사태까지 이를 수 있다. 이기국군. 10년이 지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시 군사를 일으키지만 패배를 서력할 수는 없을 것이다. 지후 10년 불극증. 1. 불원복. 2. 휴복. 3. 빈복. 4. 독복. 5. 돈복. 6. 미복.